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마운트 에어리의 에디스 얼레드 부인에게서 다음과 같은 자전적인 편지를 받았다. 어렸을 때 나는 몹시 신경질적이었으며 수줍음을 많이 타는 편이었다. 항상 몸이 무거웠고 얼굴에 살이 많아 굉장히 뚱뚱해 보였다. 어머니는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으로 예쁜 옷을 입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여기셨다. 그래서 어머니는 큰 옷을 입을 수 있어도 작은 옷을 입으면 찢어진다는 식으로 내게 옷을 입혔다. 어쨌든 나는 파티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즐거운 일이란 없었다. 학교에 가서도 여러 아이들과 함께하는 과외 활동이나 운동조차 해본 일이 없었다. 나는 병적일 만큼 내성적이었고 스스로 남들과 다른 존재이며 언제나 따돌림 당한다고 생각했다. 성년이 되어 몇 살 연상인 사람과 결혼했지만 나의 성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남편의 친척들은 모두 늠름하여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어서 언제나 나의 이상이었다. 나는 그들처럼 되어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이 나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기가 죽고 말았다. 나는 신경과민이 되었으며 걸핏하면 화를 냈고 사람 만나는 것을 피했다. 점점 더 증세가 심해지자 현관에서 벨소리만 나도 겁이 났다. 확실히 열등감에 빠져 있었다. 더구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는 억지로 쾌활한 채 했지만 오히려 어색할 뿐이었다. 억지로 쾌활하게 행동을 한 후에는 며칠 동안 비참해졌다. 나는 고민 때문이었는지 사는 것이 싫어져 자살까지도 결심하게 되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불행한 여인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을까? 그것은 우연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얼레드 부인은 편지에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우연한 말 한마디가 내 인생 전부를 바꾸어 놓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그동안 어떻게 자식들을 길러 오셨는지 말씀하셨다. 어떤 경우에서도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이 되도록 강조해 왔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 하시는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지금까지 내가 순응할 수 없는 테두리 속에 나 자신을 집어넣으려 함으로써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날 밤부터 달라졌으며 나 자신이 되고자 했다. 나의 성격을 연구하여 스스로를 알고자 했고 내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그런가 하면 요즘 유행하는 색채와 스타일도 연구하여 어울리는 옷을 찾아 입고 친구도 사귀려고 노력했다. 작은 모임에도 가입했는데 내 이름이 프로그램의 발표자 명단에 올랐을 때는 정말 놀라웠다. 여러 차례에 걸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동안에 나에게는 자신감이 생겼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행복하다. 나는 자식들에게 그간의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배운 어떤 경우일지라도 항상 자기 자신이 되어라 는 말을 가르치고 있다. 제임스 고던 길키 박사는 이처럼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문제는 역사처럼 오래되었고 생명처럼 보편적이다 라고 말했다. 자기 자신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갖가지 신경증, 정신 이상, 강박관념의 잠재적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안젤로 페트리는 아동교육에 관한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는 자기의 마음과 육체를 팽개쳐 놓고 자기 이외의 어떤 다른 인간이 되고자 하는 사람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는 욕망은 특히 할리우드에서 유행하고 있다. 유명한 영화감독 샘 우드는 야심만만한 젊은 배우들에게 자기 자신이 되라고 설득시키는 일이 가장 골치 아픈 일이라고 한다. 그들은 모두 라나 터너의 2류, 클라크 케이블의 3류가 되고자 한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운치는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색다른 것을 바라고 있다. 고 샘 우드는 덧붙여 말하고 있다. 우드는
굿바이 미스터 칩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의 영화를 연출하기 전에 오랫동안 부동산 매매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세일즈맨의 요령을 잘 알고 있었다. 우드에게 있어서 실업계든 영화든 사업의 요령은 한 가지다. 원숭이 흉내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코 앵무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자기가 아닌 다른 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자들은 되도록 빨리 해고하는 편이 안전하다라고 했다. 최근에 나는 소커니 백큐엄 석유회사의 인사 담당 이사인 폴 보인튼에게 취업 지망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지금까지 그가 면접을 본 구직자만 6만 명이 넘었고 일자리를 얻는 6가지 요령이라는 저서까지 내놓고 있으니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구직자가 범하는 최대의 실수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려는 행동이다. 침착하고 솔직해야 할 구직자가 면접자의 비위를 맞출 생각만 하고 있다. 자신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취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구도 위선자를 원치 않으며 위조 지폐를 탐내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좋은 실례 하나를 들어보기로 하자. 내가 아는 그녀는 전차 차장의 딸로 가수 지망생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용모가 시원치 않았다. 입은 두드러지게 큰 데다 뻐드렁니였다. 뉴저지의 나이트클럽에서 처음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 때 그녀는 뻐드러져 나온 이를 윈 입술로 감추려고 했다. 이빨을 감추고 매혹적인 제스처를 취해 보았지만 그런 행동은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수의 꿈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 뻔했다. 그런데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듣고 있던 한 신사가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았다. 여보시오.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대개 거동을 보니 당신이 감추려 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소. 이가 마음에 걸리지요? 그녀는 당황했으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것이 어쨌다는 겁니까? 뻐드렁니라고 해서 당신에게 흉이 될 것은 없습니다. 조금 더 감출 필요가 없어요. 입을 크게 벌려서 노래를 힘있게 불러보세요. 당신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청중은 분명히 찬사를 보낼 겁니다. 지금 당신이 감추려고 하는 것이 훗날엔 운으로 연결될지도 모르지 않소. 캐스달리는 그 신사의 충고에 따라 더 이상 자신의 이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오로지 청중에게만 마음을 쏟았다. 입을 잔뜩 벌리고서 옥청껏 노래를 불렀다. 그리하여 그녀는 영화와 라디오의 대스타가 되었고 그녀를 흉내내는 희극 배우까지 생겼다. 월리엄 제임스가 보통 사람이 자신의 잠재적 정신 능력을 10%밖에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에 비한다면 우리는 절반만 깨어 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주 작은 부분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괄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은 그들의 한계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 인간이란 존재는 내면의 온갖 힘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남들과 다르다는 고민으로 단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기로 하자. 우리는 이 세상의 새로운 존재이다. 창세기 이래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또 앞으로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은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의 새로운 유전과학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23개의 염색체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23개의 염색체, 그리고 XY 염색체로 나라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46개의 염색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에 대해 엠럼 샤인펠트는 이렇게 말했다. 염색체 하나하나에는 수십 내지 수백 개의 유전인자가 있는데 그중 한 개가 개인의 전 생애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인간이란 이렇듯 놀라울 만큼 불가사의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결혼한 후에도 나라는 특별한 사람이 태어나게 될 확률은 300조의 하나 정도다. 바꿔 말하면 나에게 300조 명이나 되는 형제 자매가 있었다 해도 모두 나와는 달랐을 것이란 이야기다. 이것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만일 이에 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면 엠럼 사인펠트의 인간과 유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에 관해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니와 한때 쓰라린 경험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배우 지망생이었던 나는 미주리주의 콘스필드에서 처음 뉴욕으로 상경해서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드라마틱 아트에 입학했다. 이보다 간단 명료하며 확실한 성공으로의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했다. 배우의 꿈을 품은 청년들이 왜 이 방면에 눈을 뜨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나의 계획은 우선 당대의 명배우 존 드류, 월터 햄튼, 오티스 스키너 등 예술을 습득하고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그들의 장점만을 따서 눈부신 얘기의 종합체가 되려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었다. 미주리주 태생으로 머리가 나빴던 나는 절대로 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줄곧 타인을 모방하기에 엄청난 세월을 낭비했다. 이때의 쓰라린 경험이 잊혀지지 않을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나는 너무도 우둔했으므로 같은 것을 2번이나 배워야만 했다. 나는 실업가를 위한 대중연설에 관해 공전의 결정판을 저술하고자 마음먹었다. 수년 동안 이 책을 집필하면서 예술가들의 연기를 연구하면서 범했던 것과 동일한 어리석음을 되풀이했다. 여러 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서는 대중연설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한 한 권의 책을 만들려 했던 것이다. 대중연설에 관한 수십 권의 서적들을 사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는 데만도 1년 이상이 걸렸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나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렸다. 여태껏 내가 만들고 있던 책은 남의 아이디어를 모아다가 마구잡이로 섞어서 지나치게 종합적이고 재미도 없었다. 도무지 어떤 사업가들도 이 책을 읽어줄 것 같지 않았다. 결국 나는 1년 동안 노작을 고스란히 휴지통에 쓸어넣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너는 데일 카네기가 되어라. 결점이나 한계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는 어차피 너 이외의 존재가 될 수 없다. 남들의 종합체가 되기를 포기하고 새로운 각오로 처음부터 했어야 할 일에 착수했다. 나 자신의 경험, 관찰, 강연자와 연설법 교사로서의 확신의 기초로 대중연설에 관한 교과서를 새롭게 집필했다. 나는 시인이자 옥스퍼드 대학교의 유명한 영문학 교수인 월터 랠리 경이 배웠던 것과 똑같은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있다. 셰익스피어와 같은 분량의 책을 쓸 수 없을지는 몰라도 나의 책을 쓸 수는 있다. 자기 자신이 되어라.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작곡자이자 가수이기도 한 어빙 벌린이 고 조지 거신에게 준 교훈에 따라 행동해보라.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벌린은 이미 유명해져 있었지만 거신은 베를린의 총구석에서 주급 35달러라는 박봉으로 근근히 생활을 꾸려가는 젊은 작곡가였다. 벌린은 거신의 재능을 인정해 그가 받고 있던 급여의 3배를 지불할 테니 자기의 음악 비서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벌린은 다음과 같은 충고를 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맞지 않는 편이 나을 거야. 자네가 내 일을 하게 되면 벌린의 이류가 될 우려가 있네. 그러나 자네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간다면 언젠가는 인류의 거신이 되고 말 걸세. 거신은 그 충고를 잊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을 당대의 특색 있는 작곡가로 연마해갔다.
찰리 채플린, 월 로저스, 메리 마가렛 맥브라이드, 진 오트리, 그 밖에 무수한 사람들은 내가 이 장에서 강조가 있는 교훈을 배워야만 했다. 그들도 모두 나처럼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다. 찰리 채플린이 처음으로 영화에 출연할 무렵 감독은 그에게 당시 인기 있던 독일 희극 배우의 흉내를 내라고 제안했지만 채플린은 자신만의 독특한 연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밥 호프도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도 처음에는 노래하며 춤추는 연기를 했으나 결국 헛수고로 끝나고 만담으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게 되면서 인기를 얻었다. 월 로저스는 여러 해를 두고 보드빌에 나와 앉아서는 말 한마디 없이 줄만 꼬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유머에 대한 특수한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줄을 요리조리 비비며 말하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메리 마가렛 맥브라이드는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 아일랜드의 희극 배우를 따라하려다 실패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대로의 자기, 즉 미주리주 태생의 시골뜨기 여자가 되었을 때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디오 스타가 되었다. 진 우트리가 텍사스 사투리를 감추고 제법 도시인답게 뽐내면서 뉴욕 태생이라고 허튼 소리를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뒤에서 냉소했다. 그러나 그가 벤조를 가슴에 안고 카우보이의 노래를 부르자 그의 인기는 급상승하여 영화와 라디오에서 세계 제1의 카우보이 가수가 되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다. 그것을 기뻐하라. 자연이 나에게 준 것을 최대한 활용하라. 최종 분석에 따르면 온갖 예술은 자전적이다. 나는 나만의 것을 노래할 수 있고 그릴 수도 있다. 나는 경험, 환경, 유전에 의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좋든 싫든 나의 작은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나의 악기를 연주해야만 한다. 에머슨은 자기 신뢰라는 수필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의 교육은 다음과 같은 확신에 도달한다. 질투는 무지이며 모방은 자살이다. 그러므로 좋든 나쁘든 자기 자신을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좋은 것이 충만해 있는 광대한 우주에서도 자신의 곡식은 자기에게 주어진 좁은 토지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기 육체 안에 잠재하는 힘은 오로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그것을 실험하기까지는 모른다. 시인 더글러스 말록은 이렇게 말했다. 그대, 만일 저 언덕의 소나무가 되지 못할진대 산골짜기에 잠묵이 되어라. 그러나 여울가의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라. 덩굴이 되어라. 나무가 아니거든. 그대, 만일 덩굴이 아니겠거든 작은 풀이 되어라. 그래서 필가를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대, 만일 노루의 사향이 되지 못할진대 갈대가 되어라. 그러나 호숫가의 가장 싱싱한 갈대가 되어라. 우리 모두 선장이 될 수 없으니 그중 누구는 선원도 되리라. 그러나 모두에게 할 일은 있다.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다. 모름지기 해야만 할 일은 거의 같다. 그대, 만일 큰 길이 되지 못할진대 호젓한 오솔길이 되어라. 그대, 만일 태양이 되지 못할진대 별이 되어라. 성공과 실패는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니 무엇이 되든 가장 좋은 것이 되어라. 우리를 고민에서 해방시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는 정신적 태도를 기르게 하는 5번째 법칙은 다음과 같다. 남을 흉내내지 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되어라.